된 구체적인 방안과 그다음 그 사내에서 어떻게 경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취업됐다는 이런 메일이 되게 좋죠. 취업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한가? 저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일하고 있는 데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취업이 너무 안 되면 처음에 이제 직장을 구하셔서 취업이 너무 안 되면 어디든 가서 이제 제가 점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첫 직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영어로 퍼스트 잡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논문이나 토대가 되게 많거든요. 첫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높으면 경력 후반부 연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0년 후에 고용을 유지할 확률도 되게 높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에 첫 직장을 갈 수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형 목공이나 대기업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육에 그렇다면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교육에 이건 통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첫 직장 교과라는 거는 이 통계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취업은 연애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김태희나 뭐 현빈의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대시하면 다 사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교육에 저는 인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내가 있었을 때 인연이 되는 것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취업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취업도 그 회사가 무조건 뭐 성적 좋고 뭐 특별 좋고 그런 인재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필요한 딱 그 포지션이 있고 그 원하는 수요가 있고 특별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게 딱 매치가 됐었을 때 취업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뭐 취업이 안 됐다, 계속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답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연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좀 이제 그다음부터는 취업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뭐 링크드인 혹시 사이트 가입돼 있으신 분 좀 들어보시겠어요? 링크드인 가입되신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지금 제가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앱에서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 링크드인 다운받아가지고 바로 지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변호사님도 요새는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PR 수단으로서. 특히 좀 어떤 국제 거래를 좀 해외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위해서 기업 변호사님도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하고 싶다 사내 변호사로. 근데 링크드인 가입이 안 됐다면 제가 볼 때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은 지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 근데 저는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피프렌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 정보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자기가 영어가 되고 외국계 기업에서 자기 커리어를 발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가셔서 정보를 서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라 일터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한변협에 이 두 사이트는 대한변협에 올라오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헤드헌터입니다. 개개인의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을 헤드헌터라고 하고 이분이 속한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하는데요. 헤드헌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헌터한테서 메일이 오면은 괜히 지금 회사에 헤드헌터 메일이 와서 알려지면 안 되니까 빨리 지우고 막 이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 변사님들 핸드폰에 헤드헌터의 연락처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어떤 취업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드헌터가 자업 포지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본인이 되신다면은 좋은 포지션에 가실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헌터 활용법을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헤드헌터는 돈은 구직자한테 안 받는 건 아시죠? 예. 의뢰하는 그 회사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드헌터 통해서 취업을 하신다고 해서 헤드헌터에 돈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헌터는 구직하실 때 최고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하고 포지션이 같거든요. 왜냐하면 헤드헌터는 돈을 이제 회사한테 받는데 자기의 기본 연봉에 보통 뭐 한 3개월 지원을 받는다는 게 비율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자신의 기본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헤드헌터가 보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좋은 회사에 연봉을 많이 받을 회사에 취업을 해서 회사랑 협상을 잘해서 그 사람 기본 연봉을 높이면은 자기가 인센티브가 더 오는 피가 더 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헌터는 자신랑 그 구직자랑 한 배를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염두하시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알려지면은 지금 이제 보스한테 엄청난 이제 로열티가 없다는 그런 디서드메이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경험상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을 때 그 현 직장에 알려진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헤드헌터는 아무래도 이런 그 구직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비밀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프로페셔널한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지원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공채를 통해서 지원했을 때 이게 누락 그 지원 사실이 이제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뭐 N사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거절 메일 같은 그 면접 메일이라든 전부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누가 지원했는지 다 알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오히려 공채로 지원했을 때 이런 이제 자기 어떤 이직 시도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드헌터랑 어떻게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여기 헤드헌터에 제안이 오면은 절대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안이 오면은 그 포지션이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저는 항상 합니다. 헤드헌터는 가장 염려하시는 게 뭐냐면은 서류 정원까지 다 본인이 이제 어레인지해서 다 이제 했는데 중간에 막 면접하는데 갑자기 안 나오고 채용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되고 이런 경우는 제일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이 리스폰스가 빠른 사람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헤드헌터에서 메일을 받으면 무조건 답변을 합니다. 이게 내가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를 달아서 제가 원하는 포지션이 이건데 이 포지션은 이런 이유로 제가 원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답변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뭐 동료나 선후배가 맞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저는 전달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은 그 헤드헌터가 봤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포지션이 이제 전달이 되면은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인재를 찾아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좋은 잡 포지션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좋은 기회 중에서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 중에 이제 헤드헌터를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죠. 그분은 이제 헤드헌터 일을 하시다가 되게 좋은 회사로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해서 가셨다고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제 그분이 이제 좋은 포지션에 갈 수 있었던 원인은 어떻게든 자기한테 그 변호사를 이제 구인하는 그런 정보들이 계속 제일 많이 오니까 본인이 그거를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헤드헌터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아예 거절할 때도 주변에 한번 둘러보셔서 이 포지션에 맞는 사람이 이 사람 추천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이제 받는 사람한테 되게 좋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헤드헌터를 무조건 이제 좀 약간 불신하셔가지고 이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헤드헌터만 독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드헌터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 회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독점적으로 하시는 헤드헌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그 회사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포지션이 왜 오픈됐는지 그리고 전임자가 왜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되게 얘기하다 보면 신뢰하는 그런